여성 임원의 수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여성으로서 임원이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내놓은 통계를 보면 상장 법인의 여성 임원 비율이 5.2%, 100대 기업인 경우에는 4.8%에 불과합니다.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상장 법인은 63.7%라고 하니 여전히 여성으로서 임원이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비스에서는 특별한 분을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KT그룹에서 오랜 동안 근무하시고 여성으로서 부사장 직책까지 올라가셨던 차재현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재현입니다. 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려운 거 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사장님 소개해드린 대로 KT에서 오랜 동안 근무하셨다는데 몇 년을 근무하신 거죠? 29년 근무했습니다. 29년 근무하셨고 네. 임원으로 지낸 시간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11년 정도 했습니다. 11년을 하시는 건 쉽지는 않은데 여성이란 타이틀을 자꾸 붙여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여성이든 남성이든 사실 임원을 10년 넘게 하시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주로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임원이 되기 전에는 사내 컨설팅을 해주는 경영연구소에도 있었고, CEO 경영의사결정 지원도 했고, 규제 대응, 또 원가 담당, 자금 담당 정도 있었고요. 임원이 된 후에는 자금 담당 상무도 했고, 비서실, 그리고 BC카드, KT 에스테이트의 경영기획 총괄까지 했습니다. 임원을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사실은 이제 밑에 많이 직원들이 있잖아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저도 이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남성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일을 잘하더라. 잘한다 실제로. 말기도 그냥 빨리빨리 알아먹고 커뮤니케이션 일단 너무 잘하니까 사실 입사할 때도 보면은 여성 직원들이 훨씬 점수를 또 좋게 받는 경우도 훨씬 많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여성 임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비율도 너무 적고 이게 살아남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라는 생각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 들어서 실제로 현장에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여성들이 많이 한계를 느끼는 건지 실제로 어떤가요? 업무적으로는 남녀 간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는 실제로 그 일을 해보면 그게 기업 내에 한계점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의 분명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 그래요? 차이로 인한 조금 한계들도 느끼곤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어쨌든 굉장히 오랜 세월 온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남성들은 못 느껴요. 예. 남성들은 못 느끼는데 예. 여성 예. 입장에서 예. 보면 예. 약간 예. 남성적인 우리 문화가 조직 문화가 있구나. 그게 느껴지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처음에 이제 좀 당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르다는 거를 좀 지나야 깨닫게 됩니다. 그거를 젊은 신입 직원들이 알기는 쉽지 않거든요. 저도 오랜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깨달은 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시행착오도 있고요. 당황하는 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입사해서 저희 부장님 이하 선배들과 같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저는 한 3숟갈 먹었는데 부장님 이하 남성 선배들이 숟가락을 다 놓으시는 거예요. 벌써 다 드신 거죠. 어우 하다가 저도 다 같이 쫓아서 가서 전부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후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도 속도를 맞췄더니 제가 내내 소화불량을 달고 살았었습니다. 제가 부장이 될 때까지요. 그러셨군요. 이거는 그냥 사소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남성들이 인식 못하는 남성 중심의 문화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가 아직까지는 여성한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 직원들은 좀 더 일을 잘해야 되고 굉장히 싹싹해야 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일을 사실은 처음 겪어보는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또 당황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큰 한계는 기업에서 개인이 성장하고 임원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기업의 주요 부서나 포지션으로 이동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그게 제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임원 승진 풀을 뽑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그것은 주요 부서로의 여성들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다는 반증이 됩니다. 이렇게 이동의 기회가 적은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여성의 능력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분도 계실 수 있으나 그런 의도적인 차별보다는 지금 상사로 계신 분들이 성장하던 시기에 학교 친구나 회사 동료로서 여성과 같이 일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의 동료, 부하로서 같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선입견도 있을 수 있고 막연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또 다른 한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보면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한 건 맞고 그걸 또 다들 알고 있고 심지어 남성분들도 알고 있어요, 실제로. 어쨌든 우리는 이러니까 네가 뭐 잘 살아남으려면 맞추던가 막 이러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어떤 그런 역량이 필요한 걸 또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한계를 또 넘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사실 그게 중요한 얘기인데 거기서는 개인 차원의 노력이 있고 기업과 정부, 국회, 사회가 해줘야 되는 차원들이 있는데요. 개인 차원으로 보면 첫 번째는 일단 본인의 자질과 역량,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신입 시절까지는 내가 나만 잘하면 여기까지 왔다라는 아무래도 몸에 밴 성공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이나 어느 조직이나 직급이 올라가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질과 기대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는 주어진 일만 잘한다 하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서 직급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업무 범위가 생기고 또 부하들이 챙겨야 하는 부하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벌써 또 관리 능력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거를 또 넘어서서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그 관리 능력이라면 거기에 뭐 외부와의 소통부터 시작해서 그 조율 능력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요. 또 하나 후배들을 키워내야 되는 또 그 임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냥 1인 기업인 거지. 그렇게 조직을 키우는 이유는 다 같이 서로 나눠서 또 협업해서 그 효율성을 내라는 게 있고 또 우리는 계속 후배들을 키워줘야 계속 기업이 연속적으로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멘토링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업무를 넘어서는 이런 여러 가지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만 일을 하는 게 아닌 다른 부서와 상사, 동료, 후배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소통을 하면서 회사 전반에 대한 상황도 알고 내가 거기에 기여할 바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이해득실만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게 우리 회사를 발전시키는 길이고요. 그리고 내가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거기서 바로 제 능력과 자질과 자세를 어필할 수 있는 거고 임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자리들로 또 이동할 수 있도록 내가 또 적극 어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점점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에 요구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여성 후배들이. 요즘에 여성 할당제, 여성 임원 할당제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이제 시간이 급하고 그동안 키워오질 않다 보니 여성 임원으로 승진시킬 만한 대상이 또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할 수 없이 외부에서 여성 임원을 영입해오는 경우도 있고 물론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외부에 계신 분이 더 우수해서 모셔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계속 외부에서만 영입을 하다 보면 내부 승진의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내부에 있는 여성 인력들은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계속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영입도 필요하지만 내부 육성에 대해서 그거는 회사에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에 요구할 사항으로 육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육아휴직을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일단 본인들도 육아휴직을 좀 적극적으로 쓰라는 게 제 권유입니다. 저한테 후배들이 와서 그 조언을 구할 때 이 2년이 본인의 커리어에 걸림돌이 될 것 같다는 말들을 합니다. 길게 봐서 아이와 함께하는 1, 2년이 손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그 어디서 얻을 수 없는 아이와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고, 또 하나 그렇게 하다 보면 제 경험으로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저만 생각했던 그 전과 아이를 키우면서 얻었던 그런 경험들이 회사에서 실적을 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적극 쓰시라고 권하고요. 회사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나 아까 말씀드린 여성 인력을 키우기 위한 로드맵 등을 요구하는 등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스스로 요구도 좀 해보고 제안도 해보고 그러라라는 말씀으로 맞습니다. 들리네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인사 쪽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여성 인력들이 육아휴직을 가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는 단순히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육아휴직 가 있는 동안에 고과가 자기가 원래 잘했을 때 받은 고과보다 낮습니다. 그렇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사들 입장에서는 그 직원에 대해서 고과를 줘야 되면 일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하지도 않고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아무래도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역량 있고 잘했던 직원이 그때 고과를 잘못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그 승진 대상 풀을 선정을 할 때 지난 몇 년 동안의 고과나 마일리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 인사평가 결과인 고과가 들어가는데 육아휴직 가 있는 기간 동안도 합산이 됩니다. 그러면 불리하겠네요. 훨씬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다들 승진 대상자들은 워낙 일들을 열심히 잘하고 고과도 잘 받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상 순위 안에 못 들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고과를 높게 달라 이런 게 아니라 고과는 하되 그 기간은 빼고 합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역량 있는 직원들이 승진 대상에서 밀려나는 일이 훨씬 줍니다. 이거는 여성 직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은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거는 남성, 여성 다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업에 요청을 하셔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 기간만이라도 좀 고가에 대한 부분을 좀 배려를 해주면 그나마 조금 동등한 위치에서 평가를 받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부분을 잘 어떤 그 인사 담당자분이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를 모르는 임원분이나 인사 담당들이 많습니다. 많을 거예요. 저도 오늘 처음 예, 들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기업들에서 여성 임원들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요즘엔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성으로만 좀 추천을 해달라. 뭐 여성 사회이사도 그렇지만은 이제 주요 임원급 같은 경우도. 근데 실제로 여성 임원들이 너무 시장에 없어요. 많이 없으니까 한 분이 제안을 많이 받으세요. 여러 군데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옵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죠. 한 고비만 넘어가면 임원으로 딱 자리를 잡으면 오히려 여성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더 많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뭔가 여성 임원들을 막 찾고 뽑아야 된다 그러고 막 늘리라 그러고 막 이런 현상들. 제가 두 가지 질문인데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 두 번째 질문은 오히려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불편한 남성들이 있는 거죠. 같은 동급의 실적을 내도 여성이 되는 거 아니야, 먼저?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인구 분포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가 다양성과 개인화를 요구하고 있고 글로벌 환경도 변화하는 추세를 보면 남성 혼자 경제활동을 해서는 가정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렵고 어느 정도 이상 규모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기업과 정부에서 여성 할당제 등을 적극 도입하는 등의 그 여성의 인력을 늘려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시기에 같이 경쟁해야 되는 남성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았고, 특히 남성 후배들로부터의 불만 아닌 불만도 좀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떤 분께서 너무나 적절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한쪽 다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다 다쳐서 깁스를 하게 되고 4개월 정도를 만약에 우리가 입원을 했다고 치면 특별하게 영양제도 먹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재활훈련도 하고 또 부드럽게 하기 위한 물리치료도 하고 특별한 케어를 해야 그 다리도 다시 원래대로 건강한 다리로 돌아와서 양쪽을 다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서 한쪽 다리 건강한 다리가 있는데 굳이 내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나머지 다리를 케어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해서 나머지 한쪽 다리, 건강한 다리로만 쓰게 되면 이 제대로 케어하지 않은 다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다리로 못 쓰기 때문에 한쪽 다리에만 무리해서 부담이 가다 보면 건강하던 다리까지도 문제가 생겨서 훨씬 더 큰 돈과 시간을 써서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남과 여가 한 몸의 두 다리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했던 다리가 그 건강한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의 여성 할당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느끼는 어떤 한계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또 소비 시장에서 여성들의 소비력이라고 하는 거, 소비 파워라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들이 의견을 내야만 기업에서 프로덕트를 디벨롭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도 해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여자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이 또 기업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해갖고 제품이 잘 나오고 시장에 잘 팔리면 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는 이제 여태까지 여성이 그래도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했지만 부사님 생각하시도 오랜 동안 20년 넘게 기업하시면서 그래도 기업도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 시점이 되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게 더 있을까 싶네요. 제가 앞에서 이미 조금씩 언급은 했었는데, 첫 번째는 임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주요 부서로의 이동과 자기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대해서 그 경력 개발에 대한 로드맵 등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역차별 얘기도 나왔지만 여성 인력에 대한 할당제를 여성 인력들이 건강한 다리만큼 힘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는 일정 기간 동안 적극 활용해 주셔서 역량을 잘 펼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남성, 여성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워크라이프 밸런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나왔던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쉬어야 더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고, 특히 요즘 같은 트렌드 변화에서는 더더욱 창의적인 그 생각과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금도 많이 해오는 기업들이 많지만 더더욱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확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마지막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욕심을 똑같이 내요. 남성들처럼 임원이 되고 싶고 또 사장도 되고 싶고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부사장님처럼 이렇게 좀 오랜 동안 임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좀 이런 생각을 좀 바꾸거나 아니면 좀 이런 노력을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아들과 딸이 다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둘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엘리트 여성들, 지금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실 수 있는 정도면 굉장히 엘리트인 여성들이셨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아이들은 팀플레이가 필요한 놀이를 많이 합니다. 축구나 야구 같은. 성향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여자아이들은 모여서 재밌게 놀긴 하지만 그게 꼭 팀플레이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나 이런 걸 보셨을 때 내가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게 아닌데 꼭 내가 뭘 잘하려고 여기거든요. 이게 아니라 우리 팀이 골을 넣으면 된다는 걸 항상 인식을 하시고 팀플레이를 중시하시고 팀워크를 중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네. 나만 잘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구나, 여자들이. 반성합니다. 저만 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항상 후배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직급이 어떻든 간에 내 업무가 어떻든 간에 내가 맡은 분야에서는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사장이라는 직책은 본인의 직원들이 어떻게 했던 간에 마지막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사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맡은 분야에서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장기적인 안목으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게 되고 디테일도 챙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실적도 좋아지고 책임감도 높아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또 그만큼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치열하게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계발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계발은 그냥 뭐 영어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계발을 하는 이유는 나의 업무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시절부터 아니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내 동기들, 내 친구들하고 실력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그게 기업이든 내가 사업을 하든 성공하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비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